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이 이제 10경기가 남았고요. 토트넘의 10경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토트넘 10경기 진짜 빡세, 일정이 너무 험난해,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 토트넘 일정이 힘드네. 근데 이게 토트넘만 힘든 건가? 그럼 토트넘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팀들은 어떤 상황이지? 얘네는 안 힘든가? 라고 좀 살펴봤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토트넘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팀들 중에서 토트넘의 일정이 제일 나쁜 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일정을 갖고 있는 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아, 토트넘 일정은 어려운데 니들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현재 순위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토트넘이 승점이 49점이에요. 그리고 맨유랑은 1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맨유는 26경기를 치렀고 토트넘은 28경기를 치러서 맨유가 2경기 더 적다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추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5위는 이제 뉴캐슬인데 47점입니다. 2점이 모자라요. 그쵸? 2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경기 수도 2경기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42점, 사실 좀 7점 차이라서 당연히 뭐 가시권 안에 뭐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팀이고, 리버풀은 26경기로 역시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브라이튼까지만 넣을게요. 브라이튼도 리버풀하고 승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경기 수를 무려 3경기나 덜 했어요. 25경기, 토트넘 28경기인데, 그리고 42점입니다. 만약에 브라이튼이 3경기를 다 이겨서 플러스 9점을 하게 되면 51점이 되죠? 그러면 토트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경기 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같은 승점인데 브렌트포드는 왜 빼냐? 다 42점인데 브렌트포드는 한 경기밖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토트넘한테. 그렇기 때문에 너까지 하기엔 내가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브렌트포드는 빼고 브라이튼까지만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토트넘을 비롯한 경쟁팀들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맞대결을 하고 있는 팀들, 또는 뭐 아스날이나 맨시티처럼 강팀, 이 팀들하고 대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 그와 더불어서 강등권 팀하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서 강등권 팀을 한번 좀 봤어요. 왜냐면 강등 버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봤는데 사우스햄튼이 23이고 본머스가 24고 웨스트햄이 24예요. 지금 요 세 팀이 지금 현재 강등권에 걸려있는 팀인데, 강등권 그 끝자락에 걸려있는 웨스트햄이 24점인데 한 경기 이기면 27점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기에요. 크리스탈 팰리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스톤 빌라 빼고는 다 강등권이야. 내가 보니까 지금 아직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한 경기 안에 걸려있는 팀이 강등권하고 12위까지 걸려있다. 27, 27, 26, 26. 야, 웨스트햄이 한 번만 이기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동점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등권 버프를 안 받는 팀은, 그러니까 지금 첼시는 나름대로 명문팀이기 때문에 시즌 끝까지 많은 노력을 할 거고, 챔피언스 리그도 살아있고, 또 풀럼도 동기부여가 있어요. 왜냐면 39점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6위권까지 점수 차이가 뭐 얼마 안 납니다. 42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이라도 나가야지. 첼시는 유럽 대항전을 나가든가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우승해서 챔스 나가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있고, 자, 뭐 빌라도 38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42점하고 4점 차이라서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혹시 좀 노력 좀 해보자. 유럽 대항전 희망 고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다 강등권. 아주 뭐 양극화가, 이런 양극화가 없습니다. 사실 중간에 있는 팀이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뭐 이렇게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첼시가 챔스 우승하면 이제 가능성이 낮기는 않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만약에 4위를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첼시가 우승을 하는 거죠.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맨유가 3위를 못 하는 거예요. 맨유가 3위를 못 하고, 그러니까 4위권 밖으로 떨어져요. 5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맨유가 5위를 했는데 맨유가 유로파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4위권 밖에 있는 팀이 유로파 우승을 해서 챔스 티켓을 하나 따는 거죠. 근데 첼시가 챔스를 우승해요.
이렇게 되면 4위 팀은 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못 나갑니다. 규정이 바뀌어갖고. 예. 최대 5팀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한테 우선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4위에 집중하면 돼. 4위에 집중하면 되는데 맨유가 4위권 밖으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고 내려갔는데 유로파 우승하는 거 그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해야 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죠. 네. 돌아오는 주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를 제가 달력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2달치를 다 묶어놓은 거라서 화면에 아무리 잘 넣어보려고 해도 글씨가 워낙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토트넘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주말에 경기가 없고요. 4월 4일 날 경기가 있습니다. 에버튼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자 사흘 쉰 다음에 주말에 브라이튼하고 맞대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쟁팀하고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경기가 될 거고 휴식일이 굉장히 길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경기 이건 물론 한국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가 좀 써놨는데 아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화요일날 공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날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트넘은 주중에 경기가 없고요. 쭉 가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인 15일 날 본머스하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역시 본머스는 뭐 강등팀이고 강등권에 있는 팀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딱히 이 팀이 강등 버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 있기 때문에 다시 주말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로 경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기가 이제 또 중요하죠. 뉴캐슬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원정에서 경기를 또 치르게 됩니다. 일요일날 밤 10시 경기입니다. 뉴캐슬하고 경기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 경기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있는 맨유하고의 경기예요. 요것도 4일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뭐 3일 휴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맨유하고 경기를 치른 이후에 그 다음이 위기입니다. 하루 쉬고 이틀 쉰 다음에 바로 리버풀하고 원정 경기 안필드 경기가 있어요. 요게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위기가 아니겠느냐 토트넘한테. 맨유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틀을 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트넘이 원정을 가서 리버풀 안필드에서 펼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아마 토트넘의 이런 이번 시즌 향방이 좀 많이 가려지지 않을까. 요게 가장 위기. 여기를 잘 벗어나면 토트넘이 그래도 4위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기지 못한다면 최소한 좀 비교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토트넘 위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팀들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풀하고 이 경기를 이제 치르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서부터 토트넘은 좀 혈이 좀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5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5월 6일날 11시에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주말에 경기가 있고요. 그 뒤로는 제가 봤을 때 확인해보면 주중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토요일 밤에 아스톤 빌라하고 경기가 있고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중 경기가 토트넘은 계속 없어요. 그 뒤로는. 그리고 나서 토트넘은 브랜트포드하고 또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데 시즌 최종전은 리즈 유나이티드 이렇게 일정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 기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치르고 나서 현지 시간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나서 월요일 새벽에 있게 되는 이 리버풀하고의 일정 이게 이제 토트넘의 4위 싸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토트넘 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순위권대로 가려고 해요.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맨유죠. 맨유는 그럼 어떤 일정을 갖고 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는요 뉴캐슬하고 경기를 합니다. 자, 뉴캐슬하고의 경기 역시 4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맞대결이죠. 자, 그래서 뉴캐슬하고 경기를 치렀는데요. 맨유가 일정이 굉장히 빡세요. 하루 쉬고 이틀 쉰 다음에 브랜트포드하고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틀밖에 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틀 쉬고 맨유가 브랜트포드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충격적이에요. 하루를 쉬더니 에버튼하고 경기를 해요. 달력이 일주일인데 일요일을 제외하고요. 6일 안에 6일 상간 동안에 무려 3경기를 치릅니다. 지금 이날 한 번, 이날 한 번, 이날 한 번. 살인 일정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거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일정 확인해 봤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내가 뭔가 잘못됐나 싶어갖고 이렇게 일정을 짰다고? 경기한 다음에 이틀 쉬고 한 경기하고 하루 쉬고 한 경기 한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와, 이게 돼? 맨유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유의 일정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맨유가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맨유가 그 다음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요때 있어요. 노팅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 일정을 여기서 이렇게 짰고 토요일날 짰고 그 다음에 여기 일정 노팅엄하고 잡았으니까 여유가 있게 잡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맨유가 유로파리그로 올라갔어요. 세비야하고. 그래서 맨유가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체력이 좀 회복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로파리그 첫 경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홈에서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다가 전력을 좀 쏟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하고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다시 노팅엄하고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유는 경기를 한번 치르면 이틀 쉬고 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팅엄하고 경기 힘들겠는데? 그런데 노팅엄하고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잖아요. 그럼 유로파 2차전을 해야 돼요. 원정 가갖고. 거의 지금 맨유는요. 2, 3일 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루 쉬고 경기하는 경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와, 유로파리그 하고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FA컵 4강을 갔어요. 그래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째 FA컵 4강전 준결승전을 치러야 됩니다. 브라이튼하고 또 이틀 쉬고 또 경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괜찮겠어? 그랬더니 또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더니 토트넘하고 경기를 합니다. 오, 이거 3일 쉬고 또 해? 그러더니 우리나라 시간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맨유는 또 빌라하고 경기가 있어요. 이게 이거 돼요? 이게 지금 경기가 가능해? 맨유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중에 브라이튼하고 원정 경기가 있어. 요건 조금 쉬어요. 그나마 4일 쉬어. 4일 쉬는 것도 많이 쉬는 것도 아닌데 4일 쉬고 다시 브라이튼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경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맨유가 좀 쉬나 했더니 다시 하루 쉬고 이틀 쉬더니 웨스트햄하고 경기를 해요. 또 이틀 쉬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야, 이제 좀 살았나 싶었는데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맨유가 유로파 리그에서 세비야를 누르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강을 해야 돼. 이거는 근데 확정은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맨유가 워낙 경기력이 좋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 경기를 또 치러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그 일정이 원래 이 다음날 토요일날 잡혀 있습니다. 맨유가 경기가 하나 잡혀 있어. 울브스랑. 그러면은 연달아서 경기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거 주중으로 밀려야 됩니다. 자, 밀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다음 주로 넘어갔더니 자, 요게 이제 확정이 안 된 맨유 첼시. 이거는 제가 TBC라고 써놓은 거는 이날 경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고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맨유가 첼시하고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달력을. 맨유가 첼시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넣을 데가 있나요? 없어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계속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정이에요. 그러면 맨유가 첼시랑 경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첼시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때문에 맨유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첼시도 돼야 돼. 이것들을 서로 맞물리다 보면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날짜가 프리미어리그 일주일 여기를 빈 주간을 좀 놔뒀거든요. 이 중에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좀 휴식을 취하는 이 중간에 맨유랑 첼시가 뭐 예를 들면은 이날 경기를 치렀으니까 뭐 이틀 정도 쉬고 요날 아니면 요날 정도 경기를 치르지 않겠냐. 아니면 요날도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수목 3일 중에 한 번 또 주중 경기를 또 치러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맨유는 풀럼을 상대한다. 이렇게 일정을 살인적인 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남은 일정이 10경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세어보니까 맨유는 최대 유로파리그를 계속 살아서 올라갈 경우 17경기. 이거는 FA컵 결승전을 올라가는 걸 뺀 거예요. 왜냐면은 FA컵 결승전이 이 리그 그 일정의 결승전 일정이 요 최종일보다 뒤에 있는 걸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 순위의 향방에는 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서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든가 유로파리그 결승도 시즌 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뺐고요. 최대 17경기, 뭐 적으면 15경기. 그러니까 거의 토트넘 10경기 치르는 동안 2배 조금 안 되는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유하고 토트넘하고의 경기 수는 맨유가 2경기를 적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승점은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경기를 적게 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놔둔 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내가 앞으로 승점 더 많이 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리가 오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맨유가 어떤 상황이냐? 부상이라던가 뭐 징계받고 있는 선수들, 일단 카세미로가 레드카드 받아서 못 나옵니다. 3경기 못 나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살인 일정에 초반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는 카세미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바란 뭐 부상 의심된다는 거죠. 근육 부상 뭐 의심되고, 레시포드도 부상이 있어서 이번에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됐습니다. 뭐 반더비크는 시즌 아웃이다. 에릭센은 뭐 좀 몇 주 걸릴 것 같다. 마샬은 좀 약간 골반 부상 며칠 걸릴 것 같다. 그 다음에 가르나초도 아마 4월 중순에 오지 않겠느냐. 발목 부상 때문에. 이렇게 부상 이슈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물론 이 중에 뭐 바란이라던가 뭐 빨리 돌아오는 선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맨유도 선수단 꾸려나가기가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17경기를 치른다면 추가 부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지겠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유도 3위가 경기력을 보면은 3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경기력을 논외로 치고 경기 수가 너무 많아서 선수들이 지쳐서 될까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뭐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위 싸움이 더 치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